많은 분들이 운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다가 갑자기 달리시게 되는 경우에 근육이나 관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뛰다가 발목을 삐끗하시면 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상 없이 달리기를 오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요즘 러닝, 달리기가 유행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동호회도 참여하시고 벌써 한 달 이상 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 중에도 달리기에 푹 빠져서 살도 빠지고 활력도 생기고 체력도 올라가고 너무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덕분에 당뇨도 조절되고 혈압도 조절되고 너무 좋은데, 일부 분들이 무릎이 아파서 다시 못 뛰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살이 찌고 당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달리기와 관련된 모든 연구는 결과가 무릎에 너무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현실에서는 달리기를 하는데 무릎 손상이 될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착지법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달리기를 아주 어릴 때부터 즐겨 하신 분들은 어떻게 뛰어도 몸이 반응을 하는데, 오랜만에 달리시는 분들은 이 착지법에 따라서 무릎이 받는 부하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왜 무릎이 아플까요? 달리기 할 때 무릎이 아픈 이유는 사실 더 다양하게 아주 많지만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잘못된 착지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무릎에 통증을 느끼면 나는 달리기가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시는데, 사실 달리기 자체가 맞지 않는 게 아니고 그 방식이 안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걷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바른 걷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발을 착지할 때 항상 발꿈치부터 닿아야지, 이게 약간 강박처럼 있으세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포츠 의학에서 전문 용어로 힐 스트라이크이라고 하는데, 걷는 동안은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뒤꿈치부터 닿으면 오히려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 힘을 따라서 오금과 엉덩이까지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증대됩니다. 하지만 달리는 상황은 아주 달라지는데요. 달릴 때는 체중이 순간적으로 두세 배 이상 무릎과 발목에 실리기 때문에 이 충격을 잘 분산시키지 않으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힐 스트라이크는 뒤꿈치로 땅을 닿는 순간 그 충격이 바로 무릎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 무릎 관절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큰 착지법입니다. 이 충격은 무릎뿐만 아니라 엉덩이, 허리, 발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부상 위험도 있죠. 그래서 잘못 뛰다가 발목을 삐끗하시면 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릎 통증이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 충격을 흡수하는 근육과 관절이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오랫동안 하지 않다가 갑자기 달리시게 되는 경우에 근육이나 관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의 유연성과 강도를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준비 운동이 매우 중요하죠. 바른 생활 운동, 아니면 예전에 막 새마을 운동 이런 것처럼 발목이나 무릎을 돌리는 준비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힐 스트라이크가 왜 그렇게 문제일까? 사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속 강조드리는데요. 이 영상은 달리기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이 시작하실 때 바른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힐 스트라이크 방식은 이제 뒤꿈치가 착지한 후에 체중이 이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을 거쳐서 앞꿈치로 넘어가죠. 이때 땅과 접촉하는 그 첫 순간에 체중이 한꺼번에 실리는 건데, 이게 반복되면 무릎 관절 내 연골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무릎 주변 인대에 부담이 가서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착지해야 무릎을 보호하면서 하체 근력도 키우고 달리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포어풋과 미드풋 착지입니다. 즉 발의 앞꿈치 아니면 조금 더 뒤로 와서 발 중간, 그러니까 앞부분을 먼저 착지해 보는 겁니다. 이 착지 방법이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앞꿈치를 이용한 착지법은 사실 이제 2009년에 Born to Run이라는
미국의 아주 대중화된 달리기에 대한 책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에서 관찰 연구를 한 걸 소개를 하는데 타라우마라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타라우마라 부족의 경우에는 맨발로 달리고 앞부분을 착지해서 산악 지형을 아주 빠르고 부드럽게 누비고 다닌다. 신발이 없어도 별로 다치지도 않는다. 장거리 달리기도 아주 성공적으로 한다. 이런 관찰을 통해서 그 책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또 하버드대학 연구에서도요, 이 포풋과 미드풋 착지가 힐 착지보다 하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덜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포풋이나 미드풋을 해야 한다. 달리기의 정석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힐 착지할 때 이 충격이 그래프를 보면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는데요. 포풋이나 미드풋 착지에는 충격이 완만하게 분산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상 없이 달리기를 오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한 자세가 중요한데 자세에 꽂히시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용적인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주 짧은 거리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무릎 아프다고 하는 분께 여쭤보니까 처음부터 3km 이렇게 달리시고 6km 무조건 채우시고 이렇게 한 달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착지법이 익숙해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기를 계속하시면 부담이 되니까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제 이 힐 착지로 걸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걷뛰기라고 하는데 걷다가 뛰실 때 앞꿈치부터 닿는 거를 연습하면서 몇 번 해보시고 다시 또 걸으실 때 뒤꿈치를 해보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익숙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신발인데요. 발과 바닥이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쿠션이 많은 신발은 오히려 불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쿠션이 대부분 뒤꿈치에 많이 있고 앞꿈치엔 별로 없어서 앞꿈치가 닿을 때 뭔가 몸이 더 쏠리는 것 같아서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쿠션이 너무 많지 않은 걸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생각하면서 뛰어야 되는데요. 이 생각을 몸이 약간 앞으로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달릴 때 몸의 무게중심이 살짝 앞으로 기울고 발목과 종아리를 사용해서 앞으로 몸을 밀어내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 느낌이 있으셔야 무릎이 좀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처음엔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달리기도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세를 누가 봐주고 그리고 의견을 듣고 또 자세를 바꾸고 이렇게 해야 다른 관절을 보호하면서 달리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코어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몸통의 근육이 있어야 바른 자세가 되죠. 근데 이 코어가요, 배꼽 뒤에 있는 그 코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허리띠와 같이 옆구리에 있는 근육이에요. 복행근이라고 하죠. 이 복행근을 단련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근력 운동을 하시고 달리기 전후에 스트레칭과 회복을 잘 하시고요. 오늘은 근래에 달리기에 꽂히신 분들이 저희는 진료를 볼 때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꾸 지속적으로 하셔서 제가 오늘 착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기억하신 건 발의 앞꿈치를 좀 닿게 해본다는 거, 그리고 몸은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느낌으로 뛴다는 것, 처음에는 너무 무리해서 먼 거리를 하시지 말고 짧은 거리를 즐겁게 해보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요. 달리기 저는 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네, 걷기보다 훨씬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즐겨보시길 바래요. 건강하세요.